너 변리사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변리사가 아니에요. 저 토요일 아침부터 저는 스타벅스 커피를 뽑아 들고 어디론가 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사실 홍익대학교를 향하고 있고요. 현재 제가 2021학년도 정기 홍익대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에 합격을 한 상태입니다. 어떤 분은 이 얘기를 듣고 기환이가 회사를 때려치고 홍대대학원에 박사하러 가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절대로 그렇지 않고요. 회사를 다니면서 공부를 병행할 생각입니다. 셀러던트라고 하죠. 셀러리맨과 스튜던트의 합성어인데요. 그런 생활을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홍대를 지금 가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금 마음이 심란해요. 왜냐하면 내년 6월에 둘째가 태어나거든요. 육아 플러스 공부 플러스 업무, 죽겠죠 그냥. 힘들 게 빤히 보여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정말 빡센 과정이거나 뭐 그런 거들을 떠나서 고생할 게 빤히 보여요. 회사 다니고, 회사도 제가 올해 포지션을 옮겼기 때문에 지금 한참 적응 중이고, 일을 새로 배우는 중이고, 또 제가 온 사업 쪽이 신사업 쪽이라서 내년이면은 사업을 굉장히 크게 확장을 더 할 거고, 일이 늘어날 게, 눈덩이처럼 늘어날 게 빤히 보이거든요. 그리고 육아 해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애 하나 키우는 것도 쉽지 않아요. 지금 저희 집에 21개월 된 사랑스러운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얘 감당하는 것도 장난 아닌데 둘째가 내년 6월에 태어나요. 죽겠죠? 애 둘을 키우려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사과정을 왜 가느냐.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 미쳤다, 정말 저를 모르는 사람은 애 키우기 싫어서, 육아하기 싫어서 뭐 공부한다는 핑계로 좀 피난처로 삼기 위해서 박사과정 지나겠다, 이딴 소리 하는 사람도 있는데, 올해 여러분들 뭐 겪으셨죠? 코로나 겪으셨죠? 그리고 이제 세대가 다른 분들은 공감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중학생일 때 IMF를 겪었어요. IMF도 겪었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위기는 언제든지 반복된다, 위기는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마음속 한구석에 항상 자리 잡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사냐라고 누가 이제 질문을 하는데, 그런 게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다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개발에 관심도 많고, 자기 개발을 항상 꾸준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수단 중에 하나로서 이번에는 박사과정입니다. 박사과정. 전공은 지식재산학 박사과정. 특허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특허에도 관심이 있고, 개인적으로 특허 출원도 꽤 하고 있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너 변리사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변리사가 아니에요 저. 근데 이제 특허 명세서를 쓰는 거라든지, 아마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특허를 내는 거는 웬간한 변리사들보다 훨씬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장점, 그런 특이점들이 있는데,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될까, 어설퍼요. 뭐 때때로는 전문가라고 불리긴 하지만, 그렇다고 지식재산법에 대해서 변리사들만큼 깨고 있진 않거든요. 특허를 좀 잘 낼 줄 안다, 특허를 어떻게 하면 수월하게 낼 수 있다, 이런 노하우가 있는 거랑 그 방법을 아는 거랑 지식재산에 관련된 법들을 꿰고 있는 거는 완전 별개의 문제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도 꽤 있고, 서로 알아야지 윈윈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전공은 지식재산학을 선택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또 어떤 분들이 그렇게 물으세요. 야, 고대 나온 놈이 왜, 특사를 고대에서 한 놈이 왜 박사를 홍대 가서 하냐, 생뚱맞다, 이런 얘기들을 또 많이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지식재산학이 공교롭게도 박사과정이 있는 학교가 잘 없어요. 제가 석사가, 공학 석사학위가 있는 상태에서 석사를 하나 더 한다는 게 저한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이왕이면 박사를 하는 게 더 가치가 있지, 그런 생각이 강했어요. 그래서 박사과정이 있는 학교를 찾다 보니, 그리고
그리고 회사를 다니면서 병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다 보니 몇 개 안 됐고, 그 중에서 홍익대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커리큘럼이 잘 돼 있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홍대 그럼 뭐죠? 디자인, 미술 굉장히 강하잖아요. 제가 디자인이나 미술 그런 쪽에는 젬뱅이에요. 마케팅 일을 하고 있지만 저희 쪽 용어를 쓰면 이제 BM 업무, 브랜드 매니지먼트 업무, 뭐 디자인적이거나 비주얼적인 거나 이런 요소들을 저희가 일하면서 많이 보지만 되게 약해요. 예. 그러니까 조금 보는 눈은 생겼어요. 이제 이 업계에서 일을 하다 보니. 근데 제가 뭐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만큼 그쪽에 인사이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하물며 개인적으로 뭔가 카드 뉴스 정도는 그래도 뭐 실제로 제가 하지를 않더라도 쓸만하게 만들 수 있는 역량 정도는 갖춰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해요. 그리고 특허에서도 다양한 부분이 있잖아요. 디자인 특허 영역, 이쪽에 가장 이제 시각적으로 잘 드러나고 재미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바로바로 눈에 보이고 제품 개발하고도 연관이 많이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한 거예요. 홍익대에서 이제 지식재산학 박사과정 프로그램을 하면은 디자인 특허 관련된 스페셜리스트가 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소들이 많다 보니 내가 여기서 뽑아먹을 게 많겠구나, 얻어갈 게 많겠구나. 반대로 디자인이나 디자인 특허나 혹은 디자인만 전문적으로 한 친구들에게는 회사 이제 현역 대기업 마케터로서의 경험이라든지 노하우, 그리고 마케팅 뭐 아이디어를 기획하는 방법,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전수해주고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지원을 하게 됐고, 사실은 그 전에도 작년에 제가 해외 영업할 때 이런 부분들의 아쉬움, 특히 이제 브랜딩에 대한 역량을 좀 키우기 위해서 패션 대학원 석사 과정에 지원을 했었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물론 이제 하려고 했었고 합격도 했었고, 근데 이제 전임 조직 책임자였던 고릴라 같이 생긴 이제 개 XX가 있는데 그 양반이 노발대발했죠. 제가 회사 다니면서 대학원을 간다가.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나 모든 역량을 지 성과 내고 지 출세하는 데 써먹어야 되는데 그 양반은 그런 양반이거든요. 근데 이제 리소스를 딴 데 쓴다 그러니 불평불만 쌩 난리를 쳤던 거죠. 그리고 논리적으로 제가 하나 좀 밀렸던 것 중에 하나가 해외 영업이 출장이 많아요. 출장이 많은데 출장이 많다 보니 코스웍을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임하기가 사실 힘들었어요. 그거를 이제 공격당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도 좀 생각을 해보니까 좀 시기상조인가? 포지션을 옮겨야 되겠네. 포지션을 옮기고 이걸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스텝 업무를 하려고도 했었고, 근데 때마침 올해 코로나 때문에 해외 영업이 완전 망해버리고 출장을 나가서 해야 될 활동이 많은 포지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니 국내 마케팅으로 다리를 옮겼거든요. 국내 마케팅은 뭐 출장 간들 국내 출장이잖아요. 크게 부담도 없고. 그래서 이때 아니면은 공부 못하겠다. 그리고 제가 40이에요. 이제 며칠 있으면 40이에요. 계속 40 타령을 하는데 사람이 공교롭게도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50대 때 이 총명함, 뇌 돌아가는 거, 할 수 있는 여건, 이런 게 달라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책임져야 될 것도 많고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뭔가 내 시간을, 짜투리 시간을 내서 공부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나이가 더 들면 더 들수록 머리가 안 돌아가요. 요즘도 그게 느껴지는데 이 시기를 놓치면은 나는 도저히 이거를 할 수가 없겠다, 그 확신이 있었죠. 그래서 박사과정에 또 홍익대 지식재산학 박사과정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주 52시간이 또 한몫을 했죠. 주 52시간 때문에 예전 같으면은 야근도 많았고 그냥 성과가 나오든 안 나오든 회사에 붙어서 해야 될 일 이상의 뭔가를 해야 되는 희한한 조직 문화가 있었어요. 조직 책임자들이 그런 걸 원하는 사람도 많았고,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그 회사의 조직 문화가 딴 건 모르겠는데 그거 하나 정말 자리 잘 잡혔거든요. 그래서 5시 반, 늦어도 6시 전에 무조건 퇴근을 해요. 물론 진짜 꼭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뭐 집에서라도 해야 되고 뭐 주말에라도 집에서 해야 되고 뭐 그런데
그거는 제 일을 제가 월급 받아가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할 것들이고, 대신에 중요도가 떨어지거나 필요 없는 일들은 과감하게 버리게 됐죠. 시간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죠. 퇴근 시간도 보장이 되고, 그러니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여유 시간이 생긴 거죠. 보장이 된 거죠. 확보가 된 거죠. 홍익대 지식재산학 박사과정 같은 경우는 일반 대학원인데 주간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평일 야간 하루 수업을 하고 토요일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코스석을 밟으면 한 학기에 3과목을 들어야 되는데 하루는 평일 야간에 퇴근하고 2과목은 토요일에 몰아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아침부터 나와서 이제 공부하고 뭐 점심 먹고 뭐 이러고 이제 들어올 거예요. 코스석만 바른다고 해서 공부를 제대로 하는 건 아니겠죠. 나머지 또 짜투리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애들 다 재우고 난 10시 이후라든지 흔히 말로 주경야독을 해야 되는데, 서두에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굉장히 힘들 거예요. 장난 아니게 힘들 거예요. 또 지식재산학이라는 게 법학 베이스다 보니까 제가 그쪽 계열 계통이 아니다 보니, 저는 이제 경영이랑 산업공학 베이스다 보니 너무 힘들고 생소한 것들이 많을 거예요. 따라가야 될 것들도 많고. 대신에 이 기간을 1년, 2년, 뭐 3년 넘겨서 학위를 받을 수준이 된다라고 하면은, 단순히 학위를 받고 제가 전문가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건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 요즘 사기꾼 박사들도 많으니까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역량, 뭔가 해낼 수 있는 진짜 역량, 제 역량이 한 단계 충분히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크게 기대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 어느덧 홍대가 저 멀리 보이네요. 굉장히 설레이네요. 이게 홍문관입니다. 홍문관. 뭐 금전적인 문제나 뭐 시간적인 여유 때문에 공부를 더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제가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안 하면 더 늦어지고요. 지금 안 하면 못해요.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 경쟁은 더 치열해질 거고요. 내가 이걸 왜 안 해놨을까, 이런 걸 그때 해놨었으면이라는 후회가 굉장히 밀려올 가능성이 큽니다. 일은 누구나 다 열심히 합니다. 물론 아닌 사람도 있지만 일은 누구나 다 열심히 해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만큼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고요. 어느 정도 쌓일 거고, 뭐 관계라는 것도 그렇고요. 본인만 신경 잘 쓴다면. 근데 그거 외에 본인만의 지식, 본인만의 이론, 본인만의 개똥 철학이라도 본인만의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일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헤더가 되십시오. 머리 쓰는 사람이 되시고 핵심 인력이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꾸준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때때로는 은퇴하셔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사회생활에서 살아남기가, 생존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의 자기개발, 대학원에 대해서, 석사는 솔직히 회사 다니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정말 많아요. 근데 박사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박사 고민하시는 분들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고 박사의 메리트라든지 희소성에 대해서 한번 계산기 두드려 보시면 어떨까요? 주변에 둘러보시면 박사 학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지만 제대로 된 박사도 몇 없어요. 유학 갔다 와서도 엉터리 박사, 학위는 받아왔지만 연구 능력도 없고 본인만의 이론이나 개똥 철학도 없는 사기꾼 같은 박사도 많습니다. 진짜 박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진짜 박사가 됐을 때, 제대로 된 본인만의 영역을 가진 박사가 됐을 때 그게 얼마나 큰 무기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김기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